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10월달 고2 학생들의 국어 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독서지문, 지상권과 지역권을 테마로 하는 독서지문 같이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이 지상권과 지역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고2 학생들한테는 생소한 개념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문 전개가 공통점과 차이점이 선명하게 대비가 되게 써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는 거야 못할 게 없겠습니다만 굳이 고2 학생들 상대로 이런 지문을 낼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면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즉 땅바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유권에 미치는 범위가. 자, 토지 소유권자가 박스가 쳐져 있는데요. 이걸 뭐 한두 문단 읽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다 읽고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라서 다 끝까지 읽은 다음에 이 토지 소유권자라는 테마, 아니 박스로 묶여진 부분 같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이 그 이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 지상권에는 기역, 니은, 밑줄 같은 게 없고 지역권에만 있는 게 나중에 33번 문제에 가면은 보기에 상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상린권하고 지역권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 지역권에만 기역이 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따 가서 같이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 간단히 이해해 본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토지 위에다가 뭐 건물 짓거나 뭐 나무 심거나 그런 거 할 때 꼭 그 토지 소유자이어야만 하면은 그 땅을 진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매번 그렇게 건물이나 뭐 나무 같은 거 심으려고 다 그 남의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되는 일일 거고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민법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뒀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단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은요, 지상권과 지역권의 공통점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두 개는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맺은 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에 목적과 범위 등의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다. 효력이 발생한다. 즉, 두 개 공통점은 당연히 계약을 해야 되죠. 그 남의 땅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뭐 건물 짓거나 그런 이용하는 권리를 만든다는 걸 잘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고 또 남들도 알 수 있도록 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등기의 예시는 어차피 32번에 보기에 그 등기부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지문 읽어보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등기부 예시가 나오는 32번 문제는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계속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을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뭐 다른 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의 땅이 건물 소유자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거꾸로 내 토지에 누가 건물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까지 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지상물이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남의 땅에 이렇게 계약도 없이 허락 없이 건물 짓거나 그러면 당장 그 토지 소유자가 철거해버려도 할 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철거 안 당하고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라는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없더라도 현재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네, 이 부분도 나중에 분명히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상권이 없더라도, 즉 설정할 당시에는 없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지을 계획 가지고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남의 땅에다가 공짜로 이렇게 뭐 건물 설치하거나 그렇게 허락할 소유자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보통 아마 확인해 보니까 지상권을 이렇게 설정하는 대가로 지상권 설정하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가 보고 지료라고 한다고 하는데 꼭 뭐 지료를 꼭 지급해야지만 지상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등기부에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도 계속 지상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관한 계약을 맺고 아까 이 문단에 지상권, 지역권 공통점 계약 맺어야 된다, 또 등기해야 된다, 뭐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하여튼 계약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뭐 되풀이되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고요.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배타적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이렇게 뭐 건물 소유하든지 그런 권리 얻었으면은 그 건물이 있는
부지나 그런 거는 그 토지 소유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바로 그런 면에서 지상권자는 남의 토지, 즉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다. 이걸 좀 뒤집어 얘기하면 토지 소유자는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누가 제3자가 새로 샀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는요, 그 자기가 새로 산 땅 위에 그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부담을 떠안고 그 땅을 사는 거죠. 그럼 이거 다르게 생각하면 많이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좀 그런 단점이 있네요.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제 거꾸로 이제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역시 아까 전에 지상권도 소유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라고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뭐 내가 이거 지상권 딴 사람한테 처분해도 되겠으니까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이 지상권만 자기 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이따가 아마 32번 문제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미리 좀 용어 좀 정리하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상권 설정자, 즉 내 땅 위에다가 다른 사람이 건물이나 뭐 그런 거 설치하게 허락해주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은 지상권 설정자라고 불리고요. 바로 그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같은 거 설치할 권리를 계약 같은 거로 얻어낸 사람, 바로 지상권자고, 지상권자는 또 지상물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용어를 먼저 정리해두고 가야지 나중에 32번 문제 풀기에 편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아래 미리 요약해놨듯이 지역권은 이렇게 용어,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다르게 부르는 용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지상권 부분은 일단 본문에는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야, 그렇죠. 참고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되더라도 지상권은 영향받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그 땅을 팔 때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뭐 가치 그런 거 상관없이 또 자동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는 계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 같은 거는 그 원래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그 상속인들이 이제 그걸 그대로 자기가 좋든 싫든 간에 지상권이 있는 토지 소유권을 상속인들이 떠안아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뭐 같이 떨어지는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제3자한테 이전되더라도 지상권 계속 존속되고, 네,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지상권의 고유한 특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이 나옵니다. 아마 지역권의 특징들도 지상권의 특징들 여러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뭐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지, 또 토지가 제3자한테 이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아마 하나하나 각 항목별로 대비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요, 뭐 전국을 무슨 지역으로 나눈다, 뭐 지방, 지역, 그때 그 한자가 아닙니다. 네, 여기서 역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 할 때 그 역자입니다. 토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거.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즉 여기 편익, 서비스 얘기 나오죠.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한다. 이건 결국 지상권은요, 지상물을 소유할 사람하고 그 지상물이 설치될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이의 관계고, 지역권은 서로 토지 소유자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네. 편익을 높이기 위한 토지, 또 그렇게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자, 그런 개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뿐만 아니고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들을 각각 승역지, 요역지. 자, 상당히 개념이 생소합니다.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입니다. 즉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토지, 그리고 요역지, 서비스를 이용받을 필요가 있는 토지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도 이렇게 용어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권을 설정해주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니까 승역지의 소유자, 또 지역권자는 또 서비스를 제공받을 토지의 소유자니까 요역지 소유자입니다. 즉 지역권 설정자 이꼴 승역지 소유자, 지역권자 이꼴 요역지 소유자, 이렇게 딱 똑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가 나오더라도 금방금방 바꿔낼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 나가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자,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가 없답니다. 네.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뭐 아까 계속 지역권 개념 이어지는 거네요. 가령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요역지의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는 것이다. 네, 계속 되풀이되니까 금방 이해가 됐고요. 자, 계속 지역권의 특징 나옵니다.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두 토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지상권하고 공통점이네요. 이렇게 지상권과 공통점, 계약 필요하고 등기 필요하다고 하는 건 계속 두 번째 문단부터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조건자 역시 해당 인공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함께가 또 키포인트네요.
아까 지상권에서는 지상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부분은 토지 소유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즉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자 지역권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놓으면은 그 인공구조물을 그 승역지 소유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즉 이건 배타적이 아닙니다. 네, 바로 그 얘기가 부연 설명 또 나오네요.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지상권과의 차이점 캐치했습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자 이것도 소유권 제3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또 차이점 대비되죠. 승역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거는 지상권하고 공통된 점이네요.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요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것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혹시 여긴 그런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만 맨 마지막 문장,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추론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지역권이라고 하는 건 요역지 토지 소유권자한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근데 요역지 토지 소유권 딴 사람한테 있고 지역권 딴 사람한테 있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권이 인정될 전제부터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제가 간단히 썼습니다만 이 마지막 문장, 왜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지역권만 양도할 수 없는가? 왜냐하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한테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지역권만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요역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충분히 추론 문제 대비해서 했고요. 역시 이게 뭐 지문은 뭐 언뜻 보면 길어 보이긴 하는데 뭐 거의 똑같은 말 반복을 많이 하고요. 의외로 또 사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례가 거의 아까 물 끌어오는 거, 뭐 출입하는 거 이런 거밖에 안 나왔고요. 별로 사례가 풍부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사례는 다 어디 있겠습니까? 나중에 문제 가면 다 나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물질 문제부터 30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선지 1번. 요역지의 소유권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지상권과 지역권의 가장 큰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지상권자는 지상물이 설치된 토지, 즉 지상권 설정자의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즉 거꾸로 지상권 설정자, 즉 토지 소유자는 그 지상권이 설정된 부분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건데, 요역지는 아니죠. 지역권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딱 1번부터 아주 선명하게 답이 나왔네요. 네. 이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역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가장 극명한 대비점, 금방 답 찾았고요. 선지 2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될 수 있다. 아까 분명히 얘기 나왔었고요. 맞고. 선지 3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해야 된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선지 4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독립된 권리라고 했던 것이고요. 선지 5번.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아까 도입부에 나왔습니다. 가볍게 풀고 31번 갑니다. 네, 31번. 아까 토지 소유권자 박스가 쳐져 있었죠. 네, 그 토지 소유권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선지 1번.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자신의 소유한 토지의 지면 한정된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땅바닥에만 한정된 게 아니고 뭐 정당한 권리, 뭐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지하도 포함되고 공중도 포함된다고 했죠. 땡이고요. 선지 2번.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상권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죠. 남의 토지 위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이 필요하고, 내 땅 위에다가 내가 건물 짓고 뭐 구조물 설치하는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토지 위에 지상물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다. 이게 자신의 부분이 틀렸네요. 선지 3번.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라도 요역지 소유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할 수 없다. 이건 아까 그 30번의 1번 선지하고 그대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30번의 1번 선지가 틀렸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승역지의 토지 소유권자는 요역지의 소유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인공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계속 되풀이되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고요. 선지 4번. 지상물이 없는 토지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상권을 일단 설정해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게 3문단 맨 마지막 문장 보시면 됩니다.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분명히 현재는 없더라도 딱 아주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거 확실히 냄새가 났었습니다. 그럼 답 4번 적절하겠네요. 선지 5번을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이 토지가 지역권에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면, 즉 승역지라면 제3자에게 토지 처분할 수 없다. 아니죠. 지상권 설정도 있더라도 제3자한테 얼마든지 승역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물론 좀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 32번을 보겠습니다.
32번은요, 네, 오답률이 57.5%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사례 문제가 보통 사람한테는 보통 갑이나 을을 쓰고 또 이런 토지 같은 데 뭐 X, Y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계속 뭐 A, Y, B, X가 나오니까 많이 좀 헷갈려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옆에다가 좀 정리해놨고요. 같이 읽어본 다음에 정리한 것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맺었다. 그러니까 B씨는 누구겠습니까? Y 소유자겠네요. 토지 Y 소유자일 테고요. B씨는 토지 X를 이용하기 위해 A씨와 지상권을 각각 30년을 존속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 토지 X 소유자는 누구겠습니까? A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토지 X의 소유자는 A 소유고요. 토지 Y의 소유자는 B입니다. B. 자, 그리고 이게 지역권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 X가 요역지가 되겠고요. 토지 Y가 승역지가 되겠습니다. 즉 A는 토지 X의 소유자이면서 지역권자가 되겠네요. 또 B는요, 토지 Y의 소유자이면서 지역권 설정자가 되겠고 생역지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상태로 설정도 있는데요. 2023년 10월 20일에 A씨는 토지 X를 C씨에게 매도하고 당일에 등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썼듯이 화살표가 넘어갔습니다. 즉 토지 X의 소유권이 A에서 C로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그로부터 지금 거의 1년 지났네요. 아래는 2024년 10월 현재 토지 X의 등기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했는데요. 여기가 아마 등기부가 좀 을구가 뭔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 소유권 이후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게 을구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X가 소유권이 A에서 C로 넘어간 건 당연히 여기 등기부에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A에서 C로 소유권 넘어간 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갑입니다. 갑구. 네, 이게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서 갑구하고 을구 이게 예시가요. 2023학년도 3월달, 즉 작년 3월달 고3 그 서울교육청 문제에 이 등기부 부동산 등기에 관한 그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해설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시면 훨씬 많이 또 배경 지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후의 것만 나와 있으니까 지역권하고 지상권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X의 등기부이니까요. X는 지금 다시 한번 봅니다. 지역권의 관계에서는 지금 요역지입니다. 요역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역시 옆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승역지는 토지 Y고요. 목적은 통행이 목적이고 범위는 이 토지 전부가 아니고 물론 여기 전체 면적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동측 50제곱미터만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2014년 10월 20일 등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X. 자, 지금 지금 X 위에다가 지금 BC가 뭐를 설치하려고 지상권 설정했으니까 이제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이고요. 또 역시 등기 원인 계약했으니까 등기 원인 설정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은 아마 A씨가 여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고 B씨가 여기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위는 토지 전부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딱 금방 감이 오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권자 A는 또는 C는 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배타 적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상권자는 B씨고요. 네, 이렇게 지상권자인 B씨는 이 X 토지 전부를 지금 배타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딱 배타적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기서 일부만 발췌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마 만약에 여기 존속기간 같은 것도 원래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마 빠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다 권리관계를 정리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 한결 쉽게 풀립니다. 선지 1번 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서 2015년 10월 20일 이후, 즉 지상권 설정 계약한 날입니다. 네, 계약일이 2015년 10월 22일이었고요. 이후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한테 양보해야죠. 네, 바로 그게 배타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선지 1번 맞습니다. 그 다음 선지 2번을 보겠습니다. A씨는 맞아. 이것도 살짝 날짜를 바꿔치기 할 수가 있네요. 이게 선지 1번이 정답 맞긴 맞는데 왜 10월 15일이 아니고 10월 20일이 되겠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10월 15일 뭐 10월 15일부터 10월 20일 사이, 즉 뭐 15일이다, 16일이다, 17일이다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약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완전히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날짜도 잘 혹시 내신 같은 거에서 바꿔치기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즉 설정 계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완전히 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 다행히 날짜를 10월 20일 이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토지 X에 대해서 지상권자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지상권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하는 거. 자, 이거 날짜를 좀 함정에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건 함정이 아니고요. 선지 2번.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2014년 10월 21일, 자, 등기한 다음 날입니다. 이날도. 자, 이 날짜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10월 21일에는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 구조물을 토지 Y의 동측 50제곱미터 설치할 수 있고, 요거 그대로 지역권의 범위가 동측 50제곱미터고요. 목적은 통행 분명히 맞습니다. 등기부하고 딱 맞고요. 선지 3번 보겠습니다. B씨는 자, B씨가 지금 승역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자죠.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로서 2014년 10월 20일 이후, 이것도 등기한 날짜 다음 날입니다. 20일 이후 A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함께 이용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차이점이 지상권과 지역권 차이라고 했으니까 3번도 맞고요. 선지 4번을 보겠습니다.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즉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 2023년 10월 20일 이후, 자, 이때는 이제 CC한테 이걸 다 등기까지 넘겨준 겁니다. 즉 새로운 소유자 CC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소유자 CC하고 새로운 지상권 설정을 또 계약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네, 계속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더라도 계속 지상권은 영향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확실하게 틀렸네요. 네, 선지 5번 2023년 10월 20일 이후, 이것도 역시 C한테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이네요. CC는 즉 새로운 소유권자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BC와의 별도 계약 없이 통행을 목적으로 토지 Y의 동측 50제곱미터를 이용할 수 있겠군. 이것도 그렇죠.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지역권도 함께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CC가 또 자동적으로 토지 Y의 지역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또 승역지 소유자와의 또 별도 계약이 없이, 승역지 소유자와의 별도 계약 없이 당연히 계속 같은 목적으로 같은 범위 내 지역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번도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신에는 이렇게 날짜가 꼭 등기한 날짜인지 아니면 아직은 등기하기 전 날짜인지 혹시 함정을 팔 수 있으니까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물론 여기 교육청 문제는 정직하게 A는 무슨 권자로서, 또 A는 무슨 권자로서, B는 무슨 권자로, 이 부분은 그렇게 말을 비틀지 않았는데, 이 A나 B씨의 그 자격에 대해서, 권리자 자격에 대해서 말을 살짝 비틀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하나하나 좀 토막으로 나눠가지고 진짜 이런 권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넘어가기 앞서서요. 여기는 아마 X, 즉 유역지의 경우에 등기부가 발췌돼서 나오는데, 혹시 또 내신에서는 거꾸로 이제 승역지 Y의 등기부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 승역지 Y의 등기부를 가지고 보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시로 한번 승역지, 즉 Y토지의 등기부 한번 잠깐 제가 인터넷에서 출력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마침 어떤 인터넷 블로그에요, 지역권 등기 예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근데 이 교육청 문제 보기에 나온 그 샘플이 바로 요거하고 똑같네요. 자, 아까 X 나오지 않습니까? 요역지, 즉 여기서 말하는 토지 X인데요. 아까 요역지 지역권 나왔는데, 오른쪽 보면은 물론 승역지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 어디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토지 Y라고 나왔습니다. 목적, 통행 똑같고요. 범위, 동측 50제곱미터 똑같습니다. 아마 요 인터넷 보고서 아마 보기를 참조해서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자, 이게 토지 X에 대한 등기부 발췌한 것이 32번 보기였고요. 이제 또 내신에서는 또 이 인터넷 내용 참조해가지고 토지 Y, 즉 승역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토지 Y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기 목적이 지역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권 설정. 자, 그리고 지역권 설정이 또 역시 등기 원인은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또 역시 목적 범위 나와 있고요. 요역지는 경기도 어디고 다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왜 지역권자가 누구인지 지역권 설정자가 누군지는 굳이 여기 쓸 필요 없죠. 이게 승역지 소유자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갑부에 나와 있겠죠. 1구가 아니라. 네. 하여튼 그런 점이 지금 승역지와 요역지 등기부에 이런 차이점 있는 거 또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대신해서 이렇게 살짝 인터넷 자료 활용해서 바꿔치기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대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3번에 갑니다. 네, 그 다음 33번입니다. 이건 오답률이 62.8%, 좀 약간 높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국 지역권하고요, 보기에 나오는 상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여기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인권은 경계가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 이거 금방 아까 지문 내용 기억한다면 금방 차이점 나왔습니다. 아까 지역권은 반드시 두 토지가 이웃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경계가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딱 이렇게 첫 줄부터 차이점이 딱 나와 있고요.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 간의 토지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에, 역시 토지 소유권자 간의 그런 권리라는 점에서 지역권하고 일단 이건 공통점이네요. 공동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차이점 극명하게 나옵니다. 즉 계약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웃에서 붙어 있으면 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상인권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하여 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은근히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부분이 또 포인트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원래 함부로 그렇게 남의 땅 침범하면 누가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면 좀 이런 거는 최소한도의 규제로 양해해주라,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네, 자, 하여튼 선지 1번을 보겠습니다. 기역은, 즉 지역권은 니은과 달리 토지 소유권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달리가 아니고 다 공통되죠. 선지 2번입니다. 2번이 오답인데 선택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빨간 표시했습니다. 기역은 니은과 달리, 즉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것도 달리가 아니죠. 다 똑같죠. 선지 3번입니다. 니은, 상린권은 기업과 달리 대상에 두는 토지들이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가 없다. 자, 경계를 인접할 필요가 없는 건 기역이고요. 그 니은 상린권은 반드시 경계를 인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은을 기역과 달리 보려면 이거 없다가 틀렸네요. 그 다음 선지 4번입니다. 기역과 니은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에 대한 이용의 계약을 맺고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지역권에 한정된 문제지 니은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선지 5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는 한편 다른 한쪽의 권리는 확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맞겠습니다. 선지 5번이 답인데 은근히 선지 2번이 많이 선택이 됐네요. 자, 그리고 34번은 어휘 문제인데 굳이 풀이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2 10월달 법주문 같이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